네, 안녕하세요. 서울 나원학과 김주현 원장입니다. 올해 지난주에 설이 있었죠. 먼저 비온 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비온 뒤와 함께 건강 정보 많이 받으셔서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당뇨와 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뇨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요. 많은 심각한 합병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려도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어떤 치료법 이런 거보다는 당뇨가 생기면 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설명만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요새 AI가 유행이어서 저도 AI를 가지고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망막세포군이라고 오늘 저와 함께 설명을 도와줄 캐릭터입니다. 좀 귀여워 보이나요? 벌써부터 좀 성이 난 것 같은데 이 망막세포군이 왜 화가 났는지 이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뇨라고 하면 왜 위험할까부터 환자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인데 물을 많이 마시는 아니죠. 소변이 많이 나오는 다뇨, 그리고 소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 이렇게 3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은 에너지원인데 피에 포도당이 좀 많다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오늘 제 강의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동영상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초짜리 동영상인데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왼쪽 시험관은 정상 환자, 당뇨 환자가 아닌 분들의 혈관과 피를 혈액 상태를 나타낸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시험관은 당뇨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시험관이 한번 좁아지죠. 사람의 혈관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으로부터 나와서 점점 분지를 해서 동맥, 그리고 세동맥, 모세혈관까지 조직에 혈관을 뿌려주면서 이 점점 직경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환자 같은 경우는 직경이 좁아지더라도 적혈구들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단 조직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데 반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아지는 데서 피가 찐득해지는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는 곳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직까지 피가 잘 통하지 못해서 조직이 원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가 당뇨 환자분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망막세포군이 나오죠. 이 망막세포군들이 항상 숨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배고파하고 있어요. 혈관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조직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망막세포군들은 숨이 차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말단 조직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 어떤 상황들이 생기느냐. 제일 먼저 미세혈관에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혈관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작은 직경의 혈관들은 신경, 그리고 신장, 망막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더더욱 발전을 하면 생명하고 연관된 대혈관 합병증,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심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그리고 혹은 기관에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베인다라든지 아니면 뜨겁다라든지 압력에 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 신경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에도 말초신경에도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굉장히 직경이 작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 점도가 높은 피가 잘 흐르지 못해서 이 말초신경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오면 환자분들이 손발이 화끈화끈하다고 느끼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감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청소기 코드가 절반만 꽂혀 있으면 어떨 때는 돌아가고 어떨 때는 안 돌아가고 청소기가 쉽게 고장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콩팥인데요. 콩팥은 이 기관 자체가 이 작은 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얀 점으로 이 표시된 곳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네프론이라는 구조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구체라는 곳인데, 요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거 자체가 작은 혈관 덩어리죠. 그래서 이런 작은 혈관 덩어리들이 당뇨가 진행이 되면 구조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노폐물을 잘 걸러줄 수 없기 때문에 투석까지 가게 됩니다. 자, 또 우리 몸 중에 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 망막입니다. 자, 이렇게 시신경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동맥이 나와서 분질을 해서 점점점 분질을 해서 이제 작은 곳까지, 작은 혈관으로 주변부 망막까지 피가 다 전달이 되고요. 다시 정맥으로 들어와서 시신경을 통해 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왜 눈 검사가 중요할지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미세혈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바로 눈의 망막입니다. 만약에 신장의 구조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는 주로 바늘을 찔러서 직접 찔러서 빼야 되는데, 그러면 출혈이 생긴다라든지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영제는 또 반대로 해상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세한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심장이 망가지고 난 후에 후행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검사하면 좋은 해상도로 다른 장기 합병증을 동시에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눈과 관련된 합병증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4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각막의 지각이 감소하고,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당뇨 항반부종, 신생혈관 녹내장,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막입니다. 각막 지각은 이런 각막 지각계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잘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안과에서 연구 목적으로는 많이 쓰이더라도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요 앞에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나일론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면 실이 길어져서요. 각막을 찔러도 잘 느껴지지 않겠죠. 그리고 레버를 뒤쪽으로 당기면은 이 나일론 실이 짧아져서 강한 힘으로 눈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긴 나일론 실부터 점점 줄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환자분이 각막에 닿는지 느끼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사실 각막, 눈 같은 경우는 이 감각 신경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가 튀거나 하면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감아야 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보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눈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의 각막 지각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고 신경병증을 동반하거나 망막병증이 심할수록 각막의 신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경보 장치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잘 알아채기가 어렵고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망막 합병증을 볼 건데요. 시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제 다시 망막세포군이 등장을 했는데 외국 AI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난 표정으로 자신에게 산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막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관들이 세동맥, 모세혈관을 거쳐서 망막 주변부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 뒤에 다시 세정맥, 정맥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주변부로 갈수록
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서는 혈류가 느려지고 이거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비관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비관류 영역이 있으면 이제 당뇨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망막세포군들이 굶주리고 허기지고 그다음에 숨이 차다 못해 이제 시위에 나섰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피켓을 들고 피를 달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뚜렷하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정기검진이 아니고서는 잘 발견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망막세포군들은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데 혈관 내피 성장인자, 베제프라는 거를 발현해서 뿜어내게 됩니다. 이제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이제 발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혈관들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과 산소를 직접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런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게 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될 테니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이 망막세포군들을 달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신생혈관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100이면 100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물이 새는 누수 현상들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크랙도 가 있어서 뭔가 불안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들은 생겼지만 아직 이 망막세포군들은 뭔가 달래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들이 생긴 상태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실제 환자 사진으로 보게가 되면 자, 여기 보면은 망막에 피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혈관 꽈리 혹은 이렇게 미세 혈관류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증상은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여기서 다음 단계인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가려면 이렇게 신생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혈관들은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물질들이 잘 통과합니다. 원래는 혈관벽이 탄탄해야 혈관 속으로 영양분하고 피들이 잘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면 체액들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이 수분 성분들은 새어 나오더라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체액에 안에 들어있던 지질과 단백질들이 남아서 이런 노란색 반점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삼출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삼출물 자체는 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이런 삼출물들이 있으면 이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가 어떻겠구나, 많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은 의사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삼출물들이 중심부에 생기게 되면 황반부종이 발생을 하고 황반부종은 시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래 황반의 구조를 단층을 찍어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고 하얀 줄들이 날카롭게 지나는 게 기능 좋은 황반, 건강한 황반인데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기능이 좋지 못해서 삼출물들이 생기고 체액이 새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부어버립니다. 원래 망막은 빛을 감지해서 그 물체를 인식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어버리면 그 망막은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내원을 하게 되면 이런 황반부종이 있거나 다음에 나오는 유리체 출혈이 있을 때 많이 안과를 내원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새로 만들어진 신생혈관들이 다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실공사인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피가 나고 있는데 이 망막세포군도 결국은 피를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눈 속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유리체 출혈, 눈 속으로 피가 난 것인데 유리체 출혈의 양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다릅니다. 양이 적으면 비문증이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흙탕물 튀긴 것 같이 작은 알갱이들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양이 많은 경우에는 까맣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뇨인 줄 모르거나 아니면은 당뇨임을 알지만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던 분들은 당뇨 항반 부종이나 아니면은 이런 유리체 출혈이 있을 때 안과를 많이 내원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회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피가 나거나 할 때는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 회복이 아닙니다. 섬유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대일반두로 얼기설기 대충대충 이렇게 막아두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 사진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섬유화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섬유 조직이 망막을 자꾸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기게 되면 견인 망막박리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당뇨가 치료되지 않은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그리고 안과를 잘 오지 않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1970년대에는 당뇨 망막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된 환자분들이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이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신생혈관 녹내장,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2년 뒤에는 약 30% 정도에서 실명에 가까운 시력을 갖게 되고요. 5년이 지나면 절반 정도에서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를 갖게 됩니다. 50% 정도가 시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50% 정도가 실명에 가까운 거예요. 나머지 절반 분들도 정상 시력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이제 치료법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 설명을 드렸고 잠깐 물을 마시는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몽허니 블랙티 분이 인슐린을 시작하면 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요새 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을 했다가 체중 조절제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당뇨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시작하면 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이 절반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조절되지 않던 분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분들이 이제 당뇨 치료를 시작하면 혈당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몸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운자로나 이 위고비가 있는 분들도 위고비를 맞으시는 분들도 처음에 맞기 시작하면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무섭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그대로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뒤에는 30%, 5년 뒤에는 50%의 환자분들이 시력이 거의 실명 상태에 빠집니다. 이거는 초반에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치료는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솔트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혈당을 잘 조절하면 이미 생긴 망막병증도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진행을 늦추는 것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 질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일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계를 넘어서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때는 진행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받고 뒤에 부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오 님이 안저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눈에 이상이 없어도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 몇 년 간격으로 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검사를 안 하시면 이렇게 눈에 피가 터지거나 아니면 황반 부종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질 때 오시게 되거든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일 때 발견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훨씬 5년 뒤, 10년 뒤 시력을 보면 훨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찍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당뇨를 진단받으셨을 때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직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고, 어떤 당뇨의 변화가 보인다, 당뇨 망막병증의 변화가 보이면 6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갔더니 사진 몇 장 찍고 괜찮다고 가라 그러던데 라고 해서 다음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뭐 2-3년 뒤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라든지 아니면 나는 날 좋은 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뒷부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질문들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아까는 그림이 당뇨가 아니죠. 망막세포군이 몇 개만 그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당뇨세포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망막세포군은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망막세포군들이 모두 이렇게 숨이 차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동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산소와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망막세포군들을 모두 배불리 그리고 숨차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안타깝지만 선택을 합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일부만 만족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번개를 맞아서 감전된 그림들이 있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망막세포군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막세포군들, 레이저를 맞은 곳들의 망막세포군들은 제거가 되지만 이 남은 망막세포군들은 이제 배고픔도 없고 이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망막의 에너지,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고 이제 환자분이 제공할 수 있는 산소 공급량이 이게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환자분의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레이저를 맞아서 파괴된 망막입니다. 우리가 이 황반 주변이 시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이저를 하지 않고요. 시력의 덜 중요한 부분을 레이저로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맞은 부분은 고출력의 에너지로 이 망막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빛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망막 고유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제 범망막 광응고술을 받으신 분들은 시야가 좁아졌다거나 아니면 좀 어둡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력의 더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 주변부 망막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굶주리는 상태에서 일부라도 행복하게 그리고 시력의 중요한 부분을 살리자. 이게 범망막 광응고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레이저의 발견과 발달이 안과 영역의 당뇨 망막병증 치료에 도입이 됐듯이 다른 부분, 다른 주사제도 새로운 치료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인데요. 아바스틴은 원래 눈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장암 항암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항암세포가 아니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약물은 아니고 암세포가 성장을 하려면 혈관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피 성장인자,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암세포가 발현을 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쭉쭉 만들어 생성되게 되는데, 혈관 내피 성장인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원리로 항암제가 혈관이 생성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게 당뇨 망막병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과 의사들이 2000년대 중반에 안과 영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생혈관들이 이런 아바스틴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다시 신생혈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환자분의 당뇨 상태가 좋아져서 공급할 수 있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범망막 광응고술처럼 이 망막 자체의 산소 요구량이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바스틴이라는 안군의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거나 아니면 범망막 광응고술을 해서 이제 균형점을 환자분이 눈에 망막 조직에 공급할 수 있는 산소량과 망막의 산소 요구량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더 이상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신생혈관 녹내장입니다. 당뇨 합병증의 최종 단계인데, 자, 우리 눈은 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각막이라든지 이런 조직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생성이 된 물인 방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눈 속의 선모체라는 곳에서 방수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섬유줄을 통해서 눈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심해져서 신생혈관이 이제 망막 쪽에 생기다가 점점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섬유주에도 생기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각등 검사를 하면 섬유주를 볼 수는 없고요. 요 부분이 이제 섬유주인데 특수 렌즈를 대고 관찰을 해야 이 섬유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빨간색들 있죠? 이 빨간색이 이제 신생혈관으로 인해 섬유주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은 막혀 있는데 계속 방수를 생성하다 보니까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안압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안구가 터지지는 않지만 보통 20 이하의 안압을 정상이라고 보는데 50에서 60까지 안압이 증가하게 돼서 심각한 녹내장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제 일반적인 녹내장 경우는 이렇게 섬유줄을 일부 뚫어주는 섬유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섬유줄 절제술을 하더라도 금방 다시 막히게 됩니다. 신생혈관으로.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구조물을 뚫어줘서 방수가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걸 아메드 밸브라고 하는데, 신생혈관 녹내장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시행한 분들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 위에 결막이라는 게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요 관 정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신생혈관 녹내장 단계까지 오면 망막도 망가져 있고 녹내장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경과들을 거치고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당뇨 망막병증들은 이제 많이 진행된 다음에 치료가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당 조절을 통해서 이 증상이 없는 기간,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치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의 함정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연말에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시력검사, 그리고 안과적인 안저검사들도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게 건강검진센터들에서 갖고 있는 망막 안저 카메라입니다. 이게 30도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30도가 보인다 그래서 30도 카메라입니다. 이 안저 카메라가 가장 고전적이고 표준화된
사진이기는 하지만 여기 시신경이 약하면 이제 녹내장이거든요. 황반이 이상하면 황반 변성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녹내장의 초기 변화와 황반 변성을 관찰하기는 좋지만 30도 카메라가 이 당뇨망막병증이라는 거는 주변부 망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30도 카메라 한 장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30도 카메라를 찍었다 하면 이제 정상적인 안절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환자를 안과에 있는 200도짜리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부에 이미 이제 망막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미세 혈관류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 이 환자는 지금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상태인 걸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 찍는 사진만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안과로 오셨을 때 당뇨가 있으시면 안과 검사를 꼭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가끔 환자분들이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센터에서 눈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뭐 대표적으로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이 30도 카메라로 충분하지만 이 당뇨망막병증의 검사는 200도 카메라가 필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과의 협진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과 선생님 혹은 당뇨약을 처방해 주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뭐 신경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과 안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친한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한번 양식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검사 의뢰서를 써 주시고요. 그래서 환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주시고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적어 주시면은 이제 제가 검사를 해서 당뇨 망막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당뇨 변화가 있으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음 안과 진료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를 이렇게 표시해서 다시 이제 보내드리도록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상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환자분이 이 검사 의뢰서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받아서 이제 안과에 올 때까지 이거를 이제 보관하셔야 되고, 다시 안과에서 검사를 하고 이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돌아가실 때까지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혹은 뭐 약이 늘 수도 있겠죠. 약이 늘거나 당 조절이 안 되면 좀 더 내과나 이런 쪽을 이제 뭐 석 달에 한 번 다니시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이제 약을 올리면 이제 외래 추적 관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이 안과에서의 의견을 내과 선생님께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안과를 다니는 당뇨 환자분들이 다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한 수십 개쯤 되겠죠. 그리고 그 내과에 계신 다니는 당뇨 환자분들이 다니는 안과도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분들 그런 안과와 내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잘 없다. 그래서 환자분이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혹은 내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좀 더 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이 되는 건가?' 의문이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기존에도 많은 이 당뇨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눈이 어떻게 당뇨 상황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좀 위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환자분들의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소처럼 그대로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어 네.
시야에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당뇨 망막병증의 신호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점이 떠다니는 거를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비문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거나 아니면 근시가 많은 분들이 보통 비문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기거나 근시 때문에 생긴 경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망막이 찢어져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당뇨 때문에 출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겼을 때는 안과 검사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신호인지 혹은 망막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근시 때문인지 이런 것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안심할 수 있는 비문증도 있고요. 아니면 꼭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도 있기 때문에 안과 진료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동이 님이 의사 선생님이 당뇨 황반 부종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주사를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력은 아직 0.8 정도로 괜찮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주사를 맞는 게 맞는 건지, 지켜보다가 나빠지면 맞아도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저도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이제 주변부 망막이 어떤 상황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혈관 이제이 생겨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넘어간 상태냐 아니면 신생혈관은 없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상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력만 가지고 이런 주사를 맞을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다가 이 조영제를 쏴서 이제 눈 속 안저 카메라로 이 조형 물질을 찍는 건데 그 검사를 하고 나면 비관류 지역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황반 부종이 심해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 아니다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0.8 정도라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는 사실 크게 고려 사항은 아니다. 0.1이어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1.0이어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0.1이고 1.0 요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시력을 통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러블리데이즈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 혈당이 갑자기 250 이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몇 주 동안 시력이 확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혈당을 다시 잡으니 조금 좋아졌어요. 이런 시력 변화는 망막이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굴절 변화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망막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이제 망막이 망가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굴절 변화도 아니고 이제 그런 고혈당이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력에 또 뿌연 느낌이 들 수 있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변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갑자기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다가 이제 고혈당 상태가 쭉 지속되다가 오히려 치료에 들어가서 이제 정상 혈당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혈당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180, 200인 혈당인 상태에 적응이 돼 있다가 정상 혈당으로 갔지만 사실 몸이 느끼기에는 일시적으로 이게 저혈당 상태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한 이제 망막 기능이 일시적으로, 망막뿐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기능이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 상황, 사실은 정상 혈당이죠.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 다시 기능이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망막 기능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블리데이즈 님도 혈당이 이렇게 갑자기 확 튀거나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바람결의 시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당뇨 15년 차이고 당화혈색소는
7.8에서 8.2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른쪽 눈이 흐릿하고 특히 아침보다 오후에 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노안이 아니라 망막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혈당이 이 정도면 이미 망막 손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가 15년 차시라고 하셨는데 당뇨가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관리가 잘 되던 분들도 당뇨 망막병증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15년 차시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60에 진단받으셨으면은 70대 중반쯤 되셨을 거고요. 우리가 노인내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내과는 이제 내과에서도 조금 이제 고령인분들은 사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식으로 딱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병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내과에서 요새 점점 이제 담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령일수록 70대, 80대로 가시면 당화혈색소를 그렇게 철저하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8에서 8.2 정도면 연령에 따라서는 그리고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는 거의 정상 당화혈색소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질문을 주신 바람결의 님이 60대다. 그럼 7.8에서 8.2는 좀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좀 더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래서 질문만으로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 눈이 흐릿하고 아침보다 오후에 더 잘 안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오후에 더 안 보이는 거는 건조증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오른쪽 눈이 흐릿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당뇨 망막병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건조증은 보통 어느 한쪽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양쪽 눈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 특히 한쪽 눈만 문제다 그러면은 그리고 당뇨가 15년 정도 되셨으면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될 시기이기 때문에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당이 이 정도면 이미 망막 손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나요? 라기보다는 당뇨가 15년 차시면 걱정될 만한 시기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심플원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의 경우에도 망막에 증상이 보이거나 망막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나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의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제 망막에 혈관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뇨 망막병증이 아니라 이제 OIS라 그래서 이제 안허혈 증후군 이런 것들을 더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빠릅니다. 건강검진만 잘 하신다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당뇨가 진단되는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그때 증상이 있어서 안과 오는 경우가 아니라 내과나 뭐 건강검진센터에서 당뇨입니다라고 진단받아서 오셨을 때 망막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망막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방경희 시청자분님이 녹내장 초기 증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눈이 자주 뻑뻑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녹내장도 그렇죠. 이제 녹내장도 시력을 이제 실명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인데 녹내장 또한 무서운 게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상해서 녹내장으로 오실 때는 이제 꽤 진행된 녹내장의 증상은 시야가 좁아 보이는 게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야가 좀 안 보인다. 주로 뭐 운전을 할 때 차선 변경하기 어렵다라든지 길을 걷다가 돌불이 잘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의 초기 증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아까 30도 카메라가 당뇨 망막병증을 검사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녹내장을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 센터에서도 녹내장 초기를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한 거는 녹내장 초기 증상이랑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한 거는 요즘 시기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겨울철에 이제 건조증이 심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황사가 생기면 건조증하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뻑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비욘디 출연인데 당뇨와 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그림을 통해서 우리 망막세포군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동영상 그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아 내 혈관 상태, 피가 순환되는 상태가 저렇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운동과 철저한 당 조절을 하시면 당뇨 망막병증으로 저를 만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